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단독 콘서트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츠 삼성타임, 삼성전자가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에 대한 HBM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고객사 편입 기대감으로 강세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장전에 황 CEO가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가 크다라는 표현 말로 삼성에 대해서 향후에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장전에 오전 7시 40분에 삼성전자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해서 5.64%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거래 대금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박스권을 돌파한 게 인상적이에요. 삼성전자는 평균 이런 식으로 오르면 이제 9만원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 현재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강세는 같은 수혜주, 같은 관련주가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결국 AI 반도체였는데, AI 반도체가 지금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 크게는 전공정과 후공정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전공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의 상승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과거에 한미반도체라든지 STI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전공정 관련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전공정 관련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쉬었죠. HBM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오를 때 삼성전자는 다소 힘겨운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목표 주가에 20만원까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큰 상승폭이 나오는데, 그럼 7만원, 8만원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면 2배 오를 동안 삼성전자는 여기서 보시면 6만원이라고 5, 6만원 부분에서 8만원까지 그렇게 2배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것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HBM에 대한 기대감을 이게 반영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삼성전자는 이나노 삼성 파운드리 개선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2023년 삼성 파운드리는 최대 수주를 달성했고 향후 수년간 역대 최대 수주를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론 파운드리는 TSMC가 독과점,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60%를 갖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독보적인데, 삼성전자와 인텔의 추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싶네요. 삼성 파운드리 고객수가 2022년 100개에서 2024년 134개로 2026년엔 169개, 2028년은 200개까지 총 2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특히 2024년부터는 파운드리 수주 이나노에 포함한 선단 공정의 제품 비중 확대로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25년부터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되는데, 그러면 24년 초인 지금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바꾸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에 있습니다. 24년 삼성전자의 매출 300조, 영업이익 33조로 추정되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서 400%나 성장을 합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가 27조 원, 손익 개선을 보면은 23년 마이너스 12조에서 24년 플러스 15조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데요. 특히 AGI 칩 생산 가능한 파운드리 생태계를 확보한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함께 턴킹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 공급 부족인 AI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는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가 AI 반도체를 볼 때는 크게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독과점을 방어할 수 있는 샘 알트만이 이제 펀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9천조 펀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갔을 때는 TSMC가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물론 삼성하고 인텔까지도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관련주로 원익 QNC와 삼성전기도 같이 본다면 초과 수익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원익 QNC는 TSMC와의 연관성이 겹호재가 있고 신고가 경신이 기대되는 시점인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쿼츠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업황이 안 좋았지만 실적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업이익 1000억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반토막이 되거나 엄청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조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24, 25년으로 넘어가면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매출이 5천억에서 7천억 하던 회사가 1조 원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4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우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다소 안 좋을 확률이 있지만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는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은 원익 QNC도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PER이나 PBR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원익 QNC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PBR이 2.7배, 2.5배 이 안에서는 고평가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BPS를 한번 아까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원익 QNC BPS로 계산하면은 장기 관점에서는 2만원이 적정 가치인데, 그쵸? 2.5배로 하면은, 그쵸? 3만원. 그러면 지금 가치가 적정 가치일 수 있지만, 모멘텀,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파운드리에 대한 모멘텀, 파운드리, 특히 TSMC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TSMC와 연관성이 깊은 회사는 원익 QNC와 에이징랜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에이징랜드는 아무래도 AI 반도체, ARM 홀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원익 QNC, 원익 IPS 같은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도 원익 IPS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는 4만원까지 그냥 편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어제 영상에서 담아놨습니다. 자, 원익 QNC하고 삼성전기를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MLCC 가동률의 점진적 개선과 더불어 생성형 AI에 대한 온기가 스마트폰, PC 관련 컴포넌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MLCC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결국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여기에 다 AI가 들어가는데, 이런 제품들의, 그쵸? 제품들의 MLCC라는 게 들어가고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특히 삼성전기는 16만원 전후에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2700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전력 인프라 쪽이라고도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AI 기준으로 좀 주도주로 AI 반도체 뭐 이런 쪽 오르잖아요. AI 반도체는 결국에는 열을 많이 발생하고, 열과 전력을 많이 발생하는 동안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라든지 열을 내릴 수 있는 액칭 냉각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AI 기반 검색을 증가하는 전력 소모량을 보면은 구글 검색할 때 대비 챗GPT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저는 빅테크라는 관점을 좀 쉽게 설명할 때 고유 대명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유 대명사. 여러분들 이제 친구랑 카톡한다는 표현 쓰죠. 친구랑 카톡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게 대명사가 된 거예요. 친구랑 스마트폰 어플로 톡을 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카톡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야 친구야 구글링 해봐. 이게 무슨 얘기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 이겁니다. 자, 이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이른바 대명사로 표현되는 브랜드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빅테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빅테크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는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TSMC 브로드컴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보시면 월마트라든지 완성차 업체라든지 뭐 석유화학 업체라든지 그죠? 통신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강세를 보였을지 모르지만 202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전기차와 AI 산업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2010년대는 엑슨모빌 보시면 페트로차이나 중국 공상은행, 차이나모바일 다 뭡니까? 2007 금융위기를 전후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중국 교환학생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대운조선해양 지금 삼성중공업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제가 2007 금융위기 때 2006년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중국 어떤 국제대학에 교환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 100배 이상 100배 200배 된 주식들 되게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중국인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중국 주식에 되게 이제 홀릭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 관심 갖고 공부하고 싶다니까 뭐 여기서 뭐 여러 사이트를 알려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200배, 100배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가 2007년 금융위기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죠? 중국의 호황기에 같이 오른 주식들이고 XDS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 퍼 10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퍼 10배, 뭐 20배, 30배 간 게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퍼 50배, 현대중공업도 퍼 뭡니까? 40배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영업이익률이요 20% 내지고 당시에 이제 현진소재라든지 태광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진소재라는 회사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없죠. 이거 2007 금융위기 전에 있었어요. 태웅은 있나요? 태웅도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웅은 이제 풍력에 대해 그 관련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죠? 여기서 보시면 태웅은 있네. 태웅, 현진소재 이런 주식들.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700원인 주식이 17만원까지 1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증자까지 하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태웅이 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실적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왜냐고요? 조선기자재.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2010년까지는 중국 회사들이 왜 좋을까요? 중국이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들이 중국건설은행, 차이나모바일, 중국공사은행, 페트로차이나.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운 사례로 중국어를 배우면은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짐 노저스가 말을 했습니다. 짐 노저스가 말을 했고 짐 노저스 딸이 싱가포르에서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굉장히 중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미국 증시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런 사이 미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대만의 TSMC,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도 이제 미국 회사지만 대만 CEO가 대만 출신이잖아요. 이런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2차 전지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온치스하고 오픈에시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렇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게 AI 반도체고 SK하이닉스 그죠? 실적 좋았고 CIS, PNT, 엠프러스, 윤성의 펠시까지 2차 전지 소부장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이 주식들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적이 뭐가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반면에 2022년 3분기 때는 그때까지는 에코프로뱀, LG에너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였고 에코프로도 결국 22년 그쵸? 3분기 전에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이 큰 수익이 나는 거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방금 제가 22년 실적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실적 에코프로 실적 좋습니까?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주가가요.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그 주식은 조금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좋아지는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R이든지 뭐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결국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보면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LS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는데 LS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88,000원과 95,000원, 10만원 사이에서 계속 매수를 2월 26일까지 그죠? 권해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88,000원까지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LS 일렉트릭을 또 76,000원. 그러니까 지금 2월달과 3월달에 사라고 한 종목들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뭡니까? 자람 테크놀로지가 초저전력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초저전력 반도체로 이렇게 사라고 하고 삼성 SDI 41만 2천원 42만원 사이에 사라고 했는데 삼성 SDI 어떻게 합니까? 삼성 SDI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 저 주식 막 얘기하는 게 막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주식 저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수가가 오는 시점에서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에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면은 미국도 보시면 엔비디아, AMD AI 반도체가 강세지만 전력 발전업 관련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회사가 올해 45%나 상승합니다. 대형주기 주도로는 압도적이죠. 그죠? 주니퍼 네트워크스 통신장비 강세를 보입니다. 뜨문뜨문 통신장비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공통 부문은 전력 인프라다. 전력 인프라를 3월 5일에 말씀드리고 LS 일렉트릭 3월 5일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장전에 교육시켜 드린 건데 3월 5일에 LS 일렉트릭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급등합니다. 급등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장전에 72,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92,000원까지 바로 쭉 천천히 올라갑니다.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꾸준함.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2020년대 가장 큰 성장 산업이 전기차와 AI 섹터 이건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